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했던 거 기억나죠? 수요라는 건 뭔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예요. 즉, 상품을 사려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하고요. 또 그런 상품을 얼마만큼 사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사려는 양을 수요량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일단 소비자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공급이라는 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고요. 공급하려는 사람을 공급자, 그리고 실제 얼마나 판매할 것인가, 판매량을 나타내는 게 공급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있었고 각각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의 법칙, 수요의 법칙, 팔려고 하는 사람의 법칙, 공급의 법칙. 이거는 학문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려는 사람은 좀 값싸게 사려고 하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훨씬 많이 사려고 하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반비례 관계에 있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판매하려고 했고, 가격이 떨어지면 적게 판매하려고 했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수요 법칙 그래프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시장에 가면요, 가격이라는 게 형성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 가격이 50만 원이다. 연필 가격이 한 자루에 500원이다. 또는 옷 원피스 한 벌이 5만 원이다 라는 가격이 모든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가격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선생님은 경제를 배우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붙이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연필을 생산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연필을 통해 떼돈 벌고 싶어. 그러면 연필을 한 자루에 10,000원을 붙인다든지, 또는 선생님은 약간 자선사업가 스타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루를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 싸게 나눠주고 싶어. 200원에 붙여볼까? 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가격이라는 건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판매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물건의 가격은요,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장에서 수요자, 물건을 사려는 사람, 공급자,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그 두 명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닭에 대한 그래프예요. 여러분 닭고기 되게 좋아하죠? 자, 닭고기의 가격, 그리고 닭고기 마리에 대한 가격이고요. 이 4,000원일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은 20마리를 사고 싶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12마리를 팔고 싶다라고 해요. 먼저 수요 곡선부터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4,000원일 때는 20개를 산대요. 4,000원일 때는 20개를 사고 싶고, 6,000원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수요량이 줄어들죠. 8,000원일 때는 16개, 그리고 만원일 때는 14개, 그 다음에 12,000원일 때는 12개, 맞죠? 12개 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만 지우고 갈게요. 이걸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거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닭고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수요량을 나타낸 수요 곡선을 선생님이 그렸고요. 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닭 가격이 4,000원일 때는 12마리를 판매하고 싶어 한대요. 자, 4,000원일 때는 12마리를, 6,000원일 때는 14마리를, 그리고 8,000원일 때는 16마리를, 그리고 만원일 때는 18마리를, 그죠? 그리고 12,000원일 때는 20마리를 판매하고자 한대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파란색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빨간색은 판매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러한 X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 닭의 가격이 4,000원일 때 한번 그래프 보겠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은요, 가격이 너무 낮아서 몇 개밖에 판매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12개만 판매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별로 판매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4,000원일 때 12개를 판매하려고 할 때,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4,000원이라는 가격은 너무너무 횡재한 가격이에요.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이라서 4,000원일 때 소비자들은 몇 개를 구매하고 싶어 해요? 20개나 구매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동일한 가격 하에서 4,000원에서 지금 공급자는 12개를 판매하려고 하고 소비자는 20개를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의 양이 훨씬 작죠. 즉, 공급의 양보다 수요의 양이 지금 훨씬 많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라는 걸 우리는 네 글자로 초과수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과수요가 발생했어요. 그죠? 초과수요라는 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을 때 우리는 수요가 너무 넘어섰다, 공급의 양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초과수요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초과수요일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판매자는 별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 진열대에 전시를 하지 않아요. 12마리만 그냥 꺼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20마리를 요구를 합니다. 너도 나도 닭을 사러 왔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소비자들은 내가 가격을 조금 더 줄 테니 나에게 이 닭을 주세요 라고 해서 소비자들끼리 경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격을 조금만 더 올려볼까? 더 올려도 이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가격을 점차 올리기 시작합니다. 즉 판매자는요, 가격을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을 점차 올리기 시작하고요. 가격이 점차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차 처음엔 20개를 원했다가 점차 수요량, 자기가 사고자 하고 싶은 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자, 선생님이 이제는 12,000원일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12,000원일 때는 소비자들은요, 몇 마리를 사고 싶어 하죠? 네, 12마리밖에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이때 왕창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12,000원일 때 판매자들은 20개나 팔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공급의 양이 수요 양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공급의 양이 20개, 사고자 하는 사람 12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라고 해서 아까 초과 수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초과 공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초과 공급일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가격이 비싸니까 판매 진열대에 닭을 정말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안 살래요 해서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판매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거를 닭을 오늘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닭은 놔두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라도 이 닭을 판매하고자 하겠죠. 즉, 이 닭, 즉 재고가 이만큼 남는 거예요. 재고가 남는 닭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조금씩 낮춰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격이 낮아지다 보면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뚝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가격이 낮으면 별로 판매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초과 공급일 때는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 닭 가격을 점차 낮추게 됩니다. 낮추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점차 판매량을 줄이게 되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요하고자 하는 수요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초과 수요일 때, 초과 공급일 때, 자, 점차 수요자와 공급자가 판매량과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결국 어디로 쏙 들어가게 되나요? 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지점이 얼마일 때? 8,000원일 때 서로 생각이 딱 같아지게 되죠. 이 지점이 바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닭의 가격과 닭의 거래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수요자와 공급자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가격과 그때의 거래량을 우리는 균형 가격, 또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가격. 그리고 이것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가격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상호작용해서
상호작용하고 있죠. 초과 수요일 때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자들이 판매량을 점점 늘려서 균형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급이 너무 많을 때는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점차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 가격이란 결론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 한 마리 가격이 4,000원인 경우 수요량은 20마리, 즉 각 닭의 가격이 너무 싸니까 소비자들 많이 사려고 하죠. 그러나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들의 욕구는 뚝 떨어져요. 12마리만 판매하고자 한다. 즉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닭고기의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은 적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초과수요라고 표현한다. 자,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자, 초과수요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닭고기의 양이 부족해요. 지금 왜냐하면 판매는 12마리밖에 안 하는데 20마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이 발생하고요. 초과 수요가 사라질 때까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즉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줄 테니 나에게 파세요라고 하면서 공급자들이 판매 욕구가 점점 올라가겠죠.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 닭 한 마리 가격이 12,000원일 때는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수요자는 적은 반면 닭고기 공급은 정말 많아요. 그죠? 그래서 12,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공급이 많습니다.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결국 선생님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남은 닭고기를 빨리 팔기 위해서라도 공급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서로 이제 싸게 팔아야 닭고기의 재고를 처분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점점 낮아지겠죠. 초과 공급이 사라질 때까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즉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이 되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결국 균형 가격 8,000원으로 쏙 들어간다라는 거. 즉 결론, 닭고기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안정이 이루어질까? 닭고기의 가격이 얼마일 때, 즉 8,0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했죠. 그래서 이때 시장 가격을 8,000원을 우리는 균형 가격, 그리고 이때 거래량, 즉 16개가 거래되고 있죠. 거래량을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욕심을 조금 더 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을 알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가격은요 8,000원이라는 선에서 계속 고정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요즘 특히 그래요. 선생님이 시장을 가보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애호박. 선생님 애호박 옛날에는 1,000원이면 한 개 샀거든요. 근데 애호박이 얼마까지 가격이 뛰었냐면 4,000원까지 가격이 뛰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시장을 가보니까 1,600원까지도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가격이라는 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계속 변동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왜 변할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두 가지를 먼저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요. 일단 이때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수요 법칙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그래프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즉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선생님 이거 다시. 자, 가격이 1,000원일 때는요, 5개를 구매를 한대요. 연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수요량이 10개로 늘어나죠. 즉,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건요, Y축, 세로축에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가격이 변하면, 자,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연필의 가격이 변하면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1,000원일 때 5개, 500원일 때 10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더 많은 걸 사고도 하겠죠. 예를 들어 50개,
라고 했을 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 위에서 수요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 위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자,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랑 조금 구분을 지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수요라는 것은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죠. 그 수요의 변화는 일단 가격이 변했을 때는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였는데 가격 이외의 원인이 발생을 하면 가격 이외의 원인, 다양한 원인을 기록을 해놨지만 가격 이외, 즉 Y축인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발생을 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선생님 반복 설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즉 Y축인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수요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즉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이 발생을 해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수요 곡선 위에서 변화가 아닌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와 구분지어서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가격 때문에 곡선이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수요 곡선. 이걸 곡선이라고 표현해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즉 소득이나 선호도나 대체재, 인구수, 미래 가격에 관한 예상 등등에 의한 원인으로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헷갈리지 않죠? 즉 Y축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수요 곡선 위에서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선생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냐? 중요합니다. 언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냐? 자, 먼저 소득.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지금은 100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유능해서 일을 잘해서 선생님의 월급이 2배나 뛰었어요. 200만 원이나. 소득이 선생님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존에 연필을 1,000원일 때는 몇 개를 샀어요? 5개를 샀고 100원일 때는 10개밖에 못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 1,000원일 때 5개를 사는 게 아니라 원래는 1,000원일 때 선생님이 소득이 100만 원일 때는 5개 사고요. 500원일 때는 몇 개를 샀어요? 싸니까 10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선생님의 소득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원일 때 선생님 플렉스 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연필을 살 수 있겠죠. 즉 이제는 가격 따지지 않고요. 1,000원일 때 선생님이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 1,000원일 때 10개나 살 수 있어요. 왜요? 가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소득이 증가했죠. 선생님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1,000원일 때 5개밖에 사지 못했다면 이제는 1,000원일 때 몇 개나 살 수 있다고요? 10개나 살 수 있어요. 즉 원래 1,000원일 때 5개를 샀는데 이제 1,000원일 때 10개를 사면 아예 곡선 밖의 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 즉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와 구분을 지어서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연달아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득 이해하시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득이 줄어들었어. 예를 들어 옛날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이제는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100만 원 벌 때 1,000원 연필 한 자루 1,000원일 때 연필 5개 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000원일 때 5자루 못 사죠. 1,000원일 때 이제는 한 자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즉, 이 수요 곡선 상이 아니라 수요 곡선 밖의 점이 생기네. 즉, 수요의 감소가 일어났죠. 즉,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수요 곡선이 밖으로 움직였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수요의 증가, 그리고 안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면 수요의 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른 것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선호도.
선생님이 원래는 연필을 그냥 좋아했어요. 그랬을 때는 1,000원에 5자루를 샀는데 이제는 연필이 급격하게 좋아졌어. 갑자기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늘렸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죠. 갑자기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연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러면 1,000원일 때 원래 5개를 샀는데 이제는 몇 개까지 사요? 10개까지 늘려서 살 수 있겠죠. 즉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체제 보완제는 선생님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인구수. 여러분들 원래 인구가 한 5명이었어요. 5명일 때 1,000원일 때 5명이면 한 사람당 5개씩 사면 25개를 연필을 샀는데 이제는 갑자기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그럼 연필을 사는 사람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면 기존에는 1,000원일 때 25개, 전체 25개를 샀다면 인구수가 너무 증가해서 이제는 1,000원일 때는 100개까지 연필의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래 가격에 관한 예상,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자, 지금 당장은요. 1,000원일 때 5개 연필을 샀는데 앞으로 이런 소문이 돌아요. 앞으로 연필에 대한 가격이 훨씬 증가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어요. 아마 연필 공장들이 지금 점점점 망해서 한 1년 뒤에는 이제 연필 한 자루가 예를 들어 500원에서 한 10,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 뒤에 10,000원으로 오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빨리 연필을 구입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1,000원일 때 원래 5개 구입했는데 미리미리 땡겨서 구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대체제와 보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체제라는 거 이름에서 조금 나오죠? 대체. 뭔가 대체하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 물건을 대체제라고 하고요. 보완제라는 건 어떤 물건이랑 같이 가야 돼. 보완해서 가야 돼. 같이 가야 되는 물건을 보완제라고 해요.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거, 경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대체제는 콜라와 사이다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콜라 대신 사이다 마실 수도 있고 사이다 대신 콜라 마실 수도 있죠. 고깃집에 가서 콜라 없으면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없으면 콜라. 충분히 대체 가능하죠. 이걸 대체제라고 하고요. 보완제에서 가장 많이 드는 예는 바늘과 실만 있으면 옷 꼬맬 수 없어요. 바늘만 있어도 옷을 꼬맬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도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사이다의 그래프예요. 사이다의 그래프야. 예를 들어 1,000원일 때 사람들이 사이다를 5개를 사 마셨어요. 그런데 사이다 가격이 아니라 갑자기 콜라가 등장을 해요. 콜라의 가격이 너무 싸졌어.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콜라의 가격이 너무너무 싸지면 어떻게 해요? 사이다를 버리고 사람들이 콜라를 많이 사 마시겠죠. 수요 법칙상. 그러면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수요가 확 줄어요. 왜요? 콜라로 많이 갈아탔기 때문에. 그럼 수요 곡선이 그죠?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보완제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제는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즉 이거는 바늘에 대한 수요 곡선이에요. 바늘에 대한 수요 곡선. 바늘이 1,000원일 때 선생님 바늘 5개를 샀는데 갑자기 실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실의 가격이 대폭 싸졌어. 그러면 사람들의 실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바늘의 수요도 덩달아 같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바늘의 가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완제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죠? 맞죠? 지금 바늘인지 실인지 선생님 지금 헷갈려요. 하여튼 덩달아서 같이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게 보완제, 대체제라는 거. 해당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거와 관련한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 재화의 수요 곡선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 다 했죠. 자,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가의 경우, 나의 경우가 있어요. 이 사례에 따라서 자동차, 여기 이제 자동차의 수요 곡선이에요. 자동차 수요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경기가 좋아졌어요. 경기라는 거,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졌대.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대요. 자동차,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기아 자동차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어떤 쌤이 생각은 안 나지만 기아에 한 자동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자동차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동차 가격이 변한다면 어때요? 가격에 따라서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자동차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소득이 증가했대. 그래서 원래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1,000만 원일 때 사람들이 뭐 한 대씩 샀어. 한 대씩 샀는데 자동차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대.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가격 1,000만 원 그대로인데 이제는 한 대가 아니라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소득이 2배로 증가했어. 2대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원래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점이 밖에 나와 있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요 곡선. 자,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얘들아, 여러분, 자, 자동차는요, 휘발유가 있어야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가격은 그대로인데 휘발유 가격이 어때요? 올라간대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전망이래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원래는 1,000만 원일 때 2대를 샀어.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일 때 2대를 사지 않고 몇 대를 살까요? 한 대로 줄이겠죠. 즉, 수요 곡선이 어떻게? 안으로. 1,000만 원일 때 수요량을 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휘발유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덩달아 자동차와 휘발유는 무슨 재일까요? 보완재겠죠. 같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완재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덩달아 자동차도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아요. 자, 수요 곡선이 어떻게? 안쪽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나라고 여러분들 설명하면 되겠죠. 이제 공급만 하고 생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수요했기 때문에. 자, 공급 똑같아요.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Y축이 변하면 공급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있습니다. 즉, 쌤 이것도 연필이라고 할까요? 연필 500원이다. 연필이 500원일 때 쌤이 5자루를 팔았어요. 이건 공급이네요. 그죠? 선생님이 연필을 파는 판매자예요. 자, 500원일 땐 5자루를 팔았는데 가격이 1,000원으로 연필 가격이 올라가자 선생님 이제는 10자루나 팔아요. 즉,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 언제? 가격이 변했을 때, 즉 연필 가격이 변하면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자, 공급의 변화라는 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아까 수요랑 똑같아요. 무엇이 변했을 때, 즉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가격 이외의 원인 다양한 거 많습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연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필을 뭘로 만드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어 나무를 베서, 그죠? 나무를 잘라서 연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무의 원재료의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기존에 500원짜리 연필을 5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가서 더 이상 나무를 많이 끊어다가 연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생산 요소라고 해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너무 상승하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너무 비싸니까. 즉, 생산 요소의 가격이 너무 증가를 하면 원래는 500원에서 몇 개를 만들었어요? 5개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이제는 5개까지 못 만들어요. 나무의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 그러면 500원일 때 몇 개만 만들어 팔아요? 예를 들어 2개만 만들어 팔아요.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기존 공급 곡선 밖에 점이 생겼죠? 공급이 어떻게? 감소가 이루어졌죠. 자, 생산 기술의 혁신. 자, 이제는 연필을 예전에는 선생님이 가내수공업으로 예를 들어 뭐 하루에 5자루밖에 못 만들었어. 그런데 생산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 막 기계가 막 나오고요. 생산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1시간에 1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500원일 때 예전에 5개를 만들어 팔았다면 이제는 500원일 때 100개까지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100개. 그죠? 그래서 공급곡선, 기존 공급곡선 밖에 점이 존재를 하죠.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이 됐습니다. 공급자의 수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선생님만 연필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제는 뭐 너도 나도 다 연필 생산을 하는 걸 보니까 소득이 너무 좋아. 너도 나도 다 연필을 만들게 되면요. 같은 가격일지라도 갑자기 연필의 그 거래량, 공급량이 확 늘어나게 돼 있죠. 공급의 증가. 미래 가격에 관한 예상,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연필 가격이 500원인데 앞으로 연필 가격이 10,000원으로 뛸 것을 예상해.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뛰었을 때 판매하려고 하겠죠.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물건을 아껴놨다가 나중에 판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공급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면 공급자들은요, 현재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감소, 공급 곡선 자체가 어디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랑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부품 가격이 상승했다. 기존에는 얘들아, 예를 들어 자, 이거 다시 지우고,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 아까도 1,000만 원 하자. 1,000만 원짜리를 원래는 이 공급자들이 몇 개를 만들어 팔았다. 10개를 만들어 팔았어요. 그런데 부품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졌어. 이제는 10개까지 만들지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한정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일 때 10개를 만들어 팔았다면 이제는 몇 개밖에 못 만들어요. 1,000만 원일 때 몇 개밖에? 5대밖에 만들어 팔지 못해요. 자, 공급 곡선 밖에 점이 있네.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었죠. 부품 조립 기술 혁신. 기술이 혁신이 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겠죠. 승용차 생산비가 감소했대요. 기술 혁신으로. 그러면 기존에는 1,000만 원일 때 10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1,000만 원일 때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죠. 100대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공급 곡선 밖에 점이 생겼네.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졌죠. 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수요 공급을 접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복습을 그래서 또 복습을 시켜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다시 돌려보도록 합니다.